모든 애들은 잘하고 싶어 합니다. 못하고 싶은 적 있으셨어요? 아니, 전 너무 잘하고 싶었죠. 매사. 그쵸? 예. 누가 보건 말건. 안 보건. 모든 애들은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어요. 엄마가 100점에 칭찬해준다. 모두 다 100점 받고 싶어요. 설렁설렁은 없습니다. 설렁설렁이면 이렇게 집중할 만한 연령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때리고 소리 질러서 하는 건데,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한다 아이들은. 단지 그게 내 마음에 안 들 뿐이죠. 네, 안녕하세요. 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여러분의 고민 사연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대기자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조선미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정신과 조선미입니다. 아이디 아들맘님이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이 시험에 너무 과하게 정말 지나칠 정도로 긴장을 해서 고민입니다. 잘 도와주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이는 기질적으로 불안이 좀 높은 아이긴 합니다. 유치원 때는 매년 노래 발표 대회가 있어서 연습한 곡을 각자 부르고 촬영해서 가족에게 보내주곤 했는데요. 선생님들 앞에서 작은 단상에 올라가 부르는데 그렇게 긴장을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영상으로 제출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잘 연습하다가 엄마가 카메라를 켜면 그때부터 크게 한숨 들이쉬고 긴장해서 틀리거나 말이 빨라지거나 끝마치기는 하지만 별거 아닌데 그렇게 긴장을 했고, 4학년 때는 중국어 발표 수업 때 앞에 나가서 개별 발표를 하는데도 집에서 너무너무 잘하던 아이가 실전에서 목소리가 들릴랑 말라 작아져서 담임선생님이 너무 긴장을 한 것 같다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날 사정상 엄마 아빠가 참석을 못해서 속상해서 그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여기까지는 여러 사람 앞에 나가면 긴장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 사람 앞에 나가서 말하려면 좀 긴장이 되곤 하니까요. 그런데 지난 4월 수학경시 대회에 참가한 날이었습니다. 집에선 1시간 거리라 일찍 출발해서 점심 먹고 주차 후에 걸어서 이동을 했는데, 점심 먹을 때까지 아무렇지 않던 아이가 5분에서 7분 정도 시험장으로 걸어가는 그 시간 동안 너무너무 긴장한 나머지 농담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시험장엔 도착해서 이미 온 몸에 힘이 들어가고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굳어 있었습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고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것만 해도 훌륭하다는 말을 여러 번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그게 잘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결국 긴장 덕분에 연습할 때보다 낮은 성적을 받았고, 결과 발표 날이라고 아침 등교 전 말을 하고는 저녁에 만났을 때 결과를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아마 무지 속상했을 것 같은데 아이가 모른 척하니 저도 그냥 모른 척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좀 짚고 넘어갈 걸 그랬나 봐요. 요즘엔 학원에서 6월에 있을 시험 기출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학원 선생님이 말씀이 연습일 뿐 진짜 시험 시간이 긴장을 하고 고민하며 잘 풀어서 정답을 구해놓고도 괜시리 틀릴까 걱정하여서 관련 없는 엉뚱한 답을 고쳐서 틀리기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진짜 시험도 아니고 연습일 뿐이다. 틀리는 거 별거 아니다. 틀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다는 말을 수없이 해줘도 아이에겐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몸과 마음의 긴장, 시험 스트레스라고만 생각하기엔 좀 지나칠 정도로 수행 불안이 높은 것 같은데 명상이라도 같이 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걸까요? 학원 원장님은 아이도 긴장이 되는 이유를 잘 모를 테니 꾸준히 편안하게 얘기하고 아이 말을 들어주라고 하는데 정말 나중이라도 좋아지긴 하는 걸까요? 라는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아들을 둔 사연입니다. 기질적으로 불안이 높은 애들이 분명히 있긴 해요. 예. 그래서 근데 이 아이가 불안해하는 상황은 일관성이 있어요. 평가받는 상황입니다. 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노출됐을 때 그때 느끼는 두려움인데, 이제 맨 뒤에 썼지만 수행 불안이에요. 근데 이제 수행 불안, 기질적 불안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섞어서 쓰시는데 그냥 명백한 수행 불안입니다. 자, 수행 불안은 수행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생겨요. 그러니까 못하면 어떡하지? 망치면 어떡하지? 지금 집에선 잘했는데 그럼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노출됐을 때 평가거든요. 사회적 평가. 평가만 받으면. 그러니까 나는 잘하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잘한다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잘하지 못하면 끝장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자동사고라고 하거든요. 뭔가를 할 때 확 스치는 생각들. 애한테 물어보면 아니야, 나 그 생각 안 해. 그럴 수도 있는데 지각을 2시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빨리 가서 마무리해야지. 사람들이 날 욕할까 이런 생각 안 하세요? 하죠. 그게 스치면서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하지는 별로 이렇게 불안한 생각은 아닙니다. 근데 그 생각이 강할수록 그게 크거든요. 뭐
사람들이 다 나를 기다리는데 이것도 괜찮으세요? 안 괜찮죠. 네. 네. 근데 이제 이 아이는 그게 너무너무 높아요. 아.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높습니다. 학년에 네. 비해서. 네. 왜냐면 실제로 더 점수가 뚝뚝뚝뚝 떨어지거든요. 음. 그래서 이 나이에 수행 불안이 너무 높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잘하는 아이예요. 저는 여기에도 하나 함정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경시대에 나갈 예, 정도죠. 경시대에 나가고 또 있나 봐요. 6월에 있을 시험 기출 문제. 네. 그러니까 이제 경시대에 나간다는 건 나갈만 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전에 많은 학습과 많은 시험이 있었을 네, 겁니다. 네. 근데 그때 쭉 잘했어요. 네. 쭉 잘했는데 잘한다는 칭찬을 받았겠죠. 그럼 얘 삶의 기본선은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게 나예요. 난 잘하는 애인데 네. 이게 문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는 이뻐라든지 잘한다 하면은 그냥 잘하는 애예요. 근데 크면서 인지가 발달하면 제가 더 잘하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때 아이들이 칭찬을 많이 받은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더 잘할 것 같으면 피해요. 왜냐면 이제 나의 이미지에 손상이 오거든요. 예. 칭찬을 많이 들은 애들이 챌린지를 안 한다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정말 잘했고 정말 많은 칭찬을 받은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자상을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실제의 나, 그리고 이상적인 나. 그걸 이제 뭐 리얼 셀프, 아이디얼 셀프라고 하는데 이게 편차가 많이 나면은 사람이 고통스럽습니다. 예. 이상적인 것과 현실이 너무 괴리가 그렇죠. 크면. 네. 근데 이제 이 아이의 아이디얼 셀프는 뭘 하든지 최고점. 그리고 지금 평가가요. 네. 노래도 있고 뭐 다양해요. 네. 여러 가지를 잘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는 경시대에는 그냥 다 잘한 애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1% 안에 드는데 거기에 있는 100명이 전국인 것 같은 그렇겠죠. 거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고 나보다 윗점수를 받은 애가 한 명도 있으면 안 되고 그럼 이제 거의 패닉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긴장 때보다 계속 낮은 점수를 근데 이럴 때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끝장이야. 나는 잘 못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괴감 그다음에 자기 비하, 그다음에 분노. 뭔가 이건 잘못된 거야. 세상이 이상하다. 세월이 어수선하다. 네네. 뭐 국제 정세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좀 지나면 이제 부모님에 대한 분노도 올라옵니다. 어떤 면에서요? 왜 이걸 내가 싫다는데 억지로 시켜? 그래서 왜 나 긴장하게 만들고? 이렇게 그렇죠. 지금 뭐라 못 받는 거야? 그러냐면은 뭐 준비한 것만도 훌륭해. 그러면 이제 거짓말이잖아. 이런 이제 자각이 올 때가 있어요. 준비한 것만 훌륭해 했는데 내가 낮은 점수를 받아왔을 때 부모님의 표정 변화. 잘하는 애라고 생각하고 못하면 비웃을 거잖아. 이제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이제 점점 떠올라요. 이런 마음이 그 전에 쌓였을 텐데요. 그러면 늘 칭찬을 받던 부분이 쌓여서 이렇게 나타나는 걸까요? 그래서 칭찬은 지금 한 행동에 대해서 해야지 얘가 끌어낸 결과물에 대해서 하면 안 됩니다. 100점. 너는 동생을 진짜 잘 돌보는구나. 그럼 평생 잘 돌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담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성격으로 형성된 분들도 많잖아요. 예. 그래서 뭐 예쁘다, 잘한다, 똑똑하다 이런 거는 부모님이 모르는 사이에 이 아이들한테 그 압박이 될 수 있어요. 족쇄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너는 이래 라고 하지 말고 요거 컵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네? 이런 걸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집 방에 가서 문제집 풀어. 네. 그거를 칭찬해 줘야지. 사실 이 정도로 공부를 잘했으면 온 친척들한테도 아마 소문이 났을 겁니다. 네네. 물어봐요. 이제 그 추석이나 이럴 때 너 네. 이번에 경시대 어떻게 됐어? 얘는 이제 친척 모임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럽죠. 그렇죠. 너무 싫죠. 예. 아이는 이미 자상이 그 이상적인 자기상으로 굳어져 버렸어요. 그게 이제 시험 불안증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을 조금 못 봤어가 아니라 망쳤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무슨 생각으로 그러냐? 잘해야만 돼. 난 잘하지 않으면 끝장이야. 100 아니면 0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부모님이 아셔야 되고요. 100 아니면 0이야. 100점 못 맞을 거면 나는 그 점수가 필요 없는 거죠. 하나라도 틀리면. 수치스러운 거죠. 수치스러운 거죠. 얘는 수치심에서부터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 이런 친구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시험에 대해서 원래는 평소에 잘하다가 시험만 보려고 하면 불안하거나 남들이 내 점수를 알까 봐 두려워하거나 이런 친구들. 근데 이 친구는 평소에 잘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지금 나가는 게 너무 다양합니다. 노래 발표, 중국어,
뭐 수학 시험 여러 가지 있고 학원에서도 선생님이 학원 원장님한테 칭찬받는 아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조금 이렇게 평가받는 자리를 좀 덜면 조금 나아질까요? 평가받는 자리를 확 오래. 확 오래. 예. 연예인들이 네. 잘 나가다가 인기 떨어지면 이렇게 침잠하잖아요. 얼마나 오래 침잠할까요? 개인차가 클 것 같아요. 예, 오래 내가 인기를 누렸으면 그만큼. 네. 얘가 그렇게 잘하는 건 부모님이 시켰다는 거겠죠? 시켜일 수도 있고 지금은 자기가 나간다고 할 것 같아요. 중국어 뭐 이렇게 한 건 아이가 잘하니까 부모님들이 계속 여기저기 이렇게 내보내시면서 네.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래서 그거를 포기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사립 다니는 것 같아요. 사립 네. 다니면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학교에서 하는 내가 꼭 신청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자리들이 있더라고요. 중국어나 노래. 그러면 어떡하죠?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는데. 학교는 다녀야죠. 지금 근데 제일 중요한 거 경시대회는 좀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몰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부모님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시대회는 아마 이게 극에 달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파급 효과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예, 요거는 계속하면 점수가 어차피 안 나올 거거든요. 하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하면 뭔가 좋아질 거야 하는데 한번 이제 긴장을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점점점 불안해져서 아이의 그 방향을 안 본다. 우리가 원하는 건 점점점 나아진다. 근데 이 일은 아이 인생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아질 확률보다는 이쪽으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시는 웬만하면 이제 좀 고려를 하시고요. 학교에서 꼭 해야 되는 것들은 그것만. 부모님들이 신경 안 쓰셔야 됩니다. 몇 점 받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해? 뭐 이렇게. 예. 그런 게 있어서 몰랐네. 그냥 모른 척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잘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풀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너무 잘할 것 같아요. 했어? 몰랐어. 뭐 이제 관심도 없고 그래서 아니 너한테 관심을 주느라고 이거에는 관심을 못 줬어. 성적이 아니라. 엄마 너만 사랑해. 네 성적은 아니야. 그런 연기가 필요한 이 친구는 연기가 굉장히 많이 아니라 사실이라고요. 연기인 걸로 오늘은. 그러니까 얘가 하는 수행이고 저는 그냥 얘가 그걸 어떻게 느끼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네. 얘가 안 중요하게 생각하면 저도 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초등학생이잖아요. 예, 초등학생 때 친구가 때린 게 중요하면 저도 예, 그 부분에 이를테면 얘가 그렇게 느낄만한 상황인가? 뭐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성적? 성과? 이런 것들은 중고등학교 때 수행하고 별로 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네. 저는 다 연구를 살펴보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두 분이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는 게 초등학교 5학년이면 이미 사춘기에 접어들었고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시기는 부모, 어른 플러스 또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는 또래까지도 자기를 대단하게 봐줘야지 자존감을 만들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확 없앴을 때 어떨까? 저는 약간 고민이 돼요. 2학년이면 확 없애면 애들이 거기 적응하는데 5학년이다. 네. 그래도 어쨌든 대입이 들어가진 않으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때 편하게 생각해야죠. 우리 애가 잘하니까 그만큼 우리가 받쳐줘야 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고 알아보고 등록도 해주시고 그러셨겠죠. 그리고 명상은 안 됩니다. 명상이요? 예. 좀 마음의 심신이 좀 안정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명상은 이제 신체 반응이거든요. 이 생각은 사실이 아니야. 그러니까 시험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야. 근데 내 몸은 사실이라고 느끼네. 이럴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시험이 내 인생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이예요. 네네.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메시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아이가 이미 이 정도면은 네. 이제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부모님이 연습하는 거야. 좀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는 이게 이 점수가 그렇게 뭐 100점 맞는다고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다독여주는 말씀을 하신다면요. 진짜 못해도 돼? 그렇게 하겠죠. 진짜 못해도 되겠죠, 이제는. 아니. 아이가 그래 물어보면. 멈칫하실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거죠. 엄마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잖아. 만약에 진짜 이제 너무 걱정돼서 괜찮아. 그걸 끝까지 얘기하신다면요. 그럼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그럼 안 볼래.
그렇게 될 것 같다고요? 당연하지 않나요? 근데 원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원장님 얘기는 지금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이가. 원장님도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학원에서 기출문제 푸는 건 그냥 연습이야. 진짜 시험이 아니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긴장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문제는 시험 문제인 거죠. 이 아이한테. 네네. 모든 문제는 시험 문제고 조건에 상관없이 다 맞춰야 되는 거죠. 저는 아이가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운 상태고 어쩌면 항불안제를 복용해야 될 정도로 내적 긴장과 불안이 높은 상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른들도 뭐 중요한 거 있으면 떨리잖아요. 네. 근데 얘는 삶 자체가 지금 계속 떨리는 거죠. 그렇죠. 계속 시험을 예. 계속 이거에서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너무 강하니까요. 저는 부모님이 아이 입장이 돼서 네. 세상이 어떻게 보일지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가받는 자리는 확 줄여라. 오랫동안. 마음 편안해질 때까지.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렇게 느낄 때까지 진짜 관심 없어요. 내 점수에 관심이 없어. 평가를 의식할 때는 이제 청소년기예요. 청소년기는 왜 평가를 의식하냐면 평가가 나의 자아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청소년기는 정체성을 성립한 그 과정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는 어른들이 하는 평가는 별로 안 중요해요. 또래 평가가 중요합니다. 쟤 쿨한데 뭐라든지 이쁜데 뭐라든지 센데 이런 것들을 합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이렇게 해놓으면 이 아이는 세상이 자기한테 너무 박하게 평가한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사춘기 때 놔두면 더 불안증은 심해질 거다. 요즘에 자녀의 성적, 평가에 관심을 갖는 부모님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그랬을 때 이런 우려점으로 이 사연을 일부러 그래서 말씀을 해주셨나 봐요. 네. 이 사연 했으면 좋겠다. 지나친 칭찬은 안 하는 이만 못하다. 그 다음에 최고, 뭐 첫 번째 이런 거는 자기에 대한 허상을 만들어서 평생 아이를 괴롭힌다. 쓰레기 갖다 버렸네, 옷 걸었네. 교수님 100점 맞아도 그러면 칭찬 안 해야 될까요? 열심히 했네. 열심히 했네. 왜냐면 잘했네는 잘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100이라는 숫자를 집중하게 하거든요. 근데 열심히 했네를 열심히 했네. 그리고 이거를 했을 때는 갖다 버렸네. 이렇게 되면 다 알아요, 애들이. 네. 만약에 근데 칭찬 안 하면 또 설렁설렁 할까 봐 다음번에. 더 막 칭찬해 주시려고 하시잖아요. 모든 애들은 잘하고 싶어 합니다. 못하고 싶은 적 있었어요? 아니, 전 너무 잘하고 싶었죠. 매사. 그렇죠. 네. 누가 보건 말건. 안 보건. 네. 네. 모든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지적장애 아이들도 100점 받는 게 소원입니다. 너무 슬픈 거 아닌가요? 모든 애들은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어요. 엄마가 100점에 칭찬해준다. 모두 다 100점 받고 싶어요. 설렁설렁은 없습니다. 설렁설렁이면 이렇게 집중할 만한 연령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때리고 소리 질러서 하는 건데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한다 아이들은 단지 그게 내 마음에 안 들 뿐이죠. 이 친구는 잘하는데 그게 너무 쌓여서 긴장감이 너무 높아졌으니까 이제는 좀 여유롭게 오히려 아들맘님을 위해서 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잘하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20대 30대가 되면 정말 많은 분야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큰 일을 할 때 내가 너무 긴장돼서 못하면 그것만큼 속상하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 3년간 이 아이가 평가받는구나 하는 느낌을 최대한 줄여주는 게 10년, 20년 후에 훨씬 더 아들을 위한 일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대기자 상담으로 자세히 상담 사연 나눠봤습니다. 저희 고정 댓글에 남겨진 링크 통해서요 상담 사연 남겨주시면 교수님과 제가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다루지 못한 사연은 조선의 TV에서도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자 TV